안녕하세요. 미국 복덕방 이야기의 리얼터 한상철입니다. 네, 제가 지난 시간에 집을 판매하시려고 리스팅을 올리실 때 왜 사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그런 비디오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사진 부심이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저변화돼서 이제 그런 분들께서 왜 굳이 내가 전문가를 들여서 사진을 찍어야 돼, 몇백 불씩 내고 내가 찍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사진을 잘 찍는 팁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이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진을 잘 찍는 팁을 공유해 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어떤 사진을 찍든지 간에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. 그 부동산 관련된 사진을 찍으실 때, 리스팅 사진을 찍으실 때. 첫 번째는 저희는 부동산 리스팅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작품 사진이 아닙니다. 이 부동산 리스팅 사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집에서 살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집의 특정 예쁜 부분을 막 강조해서 찍거나 뭐 그런 부분을 뭐 줌인해서 막 하이라이트 사진을 찍거나 이러는 거는 별로 좋은 사진이 아니에요. 사진을 딱 봤을 때 이 집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, 이 집은 이런 분위기구나, 내가 살면 이런 식이 되겠네,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찍으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품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. 리스팅 사진을 찍는 거지. 두 번째는 집이 항상 밝고 깨끗해야 됩니다. 이 사람들이 이 집 사진을 봤을 때 이 집 분위기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가장 크게 돕는 방법이 집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거 다 쳐놓으시고 집에 있는 불도 다 켜놓으시고 그리고 뭐 공간에 빈 곳에 뭐 어울리는 스탠드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갖다 놓으시고 불 켜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사진을 찍으세요. 그래서 집이 최대한 밝고 환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집 사진이 항상 중립적이어야 돼요. 집의 분위기가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에 뭐 종교랑 관련된 그런 뭐 액자나 뭐 장식품들 같은 게 사진에 보이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실제로 저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 분이 계셨는데 이 집은 뭐 무슬림이 사는 집이라 자기는 이 집 안 봐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 십자가나 뭐 천주교 캐톨릭 믿으시는 분들은 뭐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뭐 그런 조형 같은 거 집에 걸어 두시고 그러시는 거 다 잠시 떼내시고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본인의 국적이나 인종 같은 게 보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가족 사진 같은 거 걸어 놓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그림이나 거울 같은 거 걸어 놓으십시오. 사진 찍으실 동안은.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진을 잘 찍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팁은 전구랑 전등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.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. 사진을 찍으실 때 모든 전구와 전등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 놓으셔서 이 사진을 찍으셨을 때 이 사진이 보다 그 영어로는 크리스피하다 그러는데 뭔가 좀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사진의 그 불들이 더 반짝반짝 거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이 전등들의 색깔이 같은 전등에 있는 전구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전구들이 다 같은 전구로 맞춰 주십시오.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이런 벌브 스타일이고 뭐 이런 거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게 다 보여요. 근데 그 전구들이 매치가 안 되면 좀 사진이 좀 싸 보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그래서 전구는 다 맞춰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전구의 톤도 같은 색깔로 맞춰주세요. 이 맞춰주실 때 제가 뭐 집은 밝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밝은 뭐 미국에선 데일라이트라 그러는데 그런 전구보다는 웜 화이트라 그래갖고 좀 따뜻하면서 흰색인데 밝은 그런 전구가 있거든요. 그 전구를 쓰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집을 전체적으로 하여간 톤을 맞춰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. 두 번째, 사진을 찍으실 때 그 사진을 찍는 부분에 있는 먼지는 최대한 제거해 주셔야 돼요.
이 먼지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빛을 많이 반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, 뭐 요즘은 하다못해 핸드폰으로라도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 그 부분이 다 반사돼서 나와요. 그래갖고 집이 더 더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반 위나 뭐 이런 부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하시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스테이징이나 뭐 프로핑이라고 그러는데, 이 뭐 가구나 소품들로 이 집을 더 꾸며놓는 거예요. 빈방 뭐 아니면 빈집 이런 거를. 그거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찍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집을 보는,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. 스테이지랑 프로핑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빈 집을 더 예뻐 보이게 만들고 더 활기차 보이게 만들고 그런 것도 목적이지만,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집에서 내가 살 때 이런 공간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, 이런 공간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제가 여러 바이어분들과 일을 같이 해본 결과 그 상상이 안 되는 집은 오퍼를 절대 넣지를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프로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도 뭐 너무 눈에 튀거나 막 너무 집에 비해서 고급스럽거나 그런 그 소품이나 가구들을 배치해 놓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는 절대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야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런 뭐 너무 고급스럽거나 너무 좋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그런 소품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수가 없고,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도 절대 상상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프로핑이나 스테이징을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집과 잘 어울리는 그런 소품과 가구들로 프로핑과 스테이징을 하셔야 돼요. 네 번째는 사소한 실수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리스팅 인포메이션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부엌 선반 위가 치워져 있지가 않다던가, 카운터탑 위에 먹던 그릇이 있다던가,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다던가, 아니면은 뭐 드라이브웨이에 가라지 앞에, 차고 앞에 거기 뭐 차가 세워져 있다던가, 아니면 바깥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창문들은 다 창문이 열려, 그 커튼이 열려 있는데 한 창문만 닫혀 있다던가,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. 이런 사소한 실수는 최대한 피해 주셔야 이 사진이 보다 좀 프로페셔널리 찍은 그런 사진의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, 실내는 최대한 밝게, 아까 맨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내는 최대한 밝게 하셔야 됩니다. 모든 불을 다 켜놓으시고 창문, 커튼, 블라인드 다 열어놓으셔서 집이 정말 밝아 보이게 만드셔야 돼요. 자연광과 인조광이 다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집이 밝고 넓어 보이게 만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팁은 과도한 포토샵이나 와이드 앵글은 피해 주세요. 그러니까 집을 좀 넓어 보이게 하시려고 뭐 와이드 앵글 렌즈로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찍으신 사진을 포토샵으로 이렇게 쫙 늘리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이게 조금이면 괜찮은데 좀 말도 안 되게 드러난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사진들을 보면 오히려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생깁니다. 그 사람들의 그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냐면, 이 방이 얼마나 좁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넓어 했을까?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절대로 과도한 와이드 앵글이나 과도한 포토샵은 피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 꿀팁은 구도를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. 집의 특정 부분을 뭐 강조하거나 뭐 아니면 집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려고 마치 저희가 사람 사진 찍을 때 막 밑에서 앵글 잡아서 찍듯이 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거나 뭐 누워서 집 사진을 어느 집의 어느 부분 사진을 찍거나 이런 그런 앵글의 사진들도 많이 있어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천정이랑 벽이랑 바닥이 한 번에 보여야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찍는 사진이 집도 가장 넓어 보여요. 그래서 프로페셔널들은 다 그렇게 찍습니다. 그렇게 찍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카메라 앵글의 위치는 가슴 높이에요. 사람이 섰을 때. 그래서 사람이 섰을 때 가슴 높이에서 앵글을 잡아서 사진을 찍으시고,
이 사진의 프레임 안에 너무 일부분이 뭐 너무 강조돼 보이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게 구도를 잘 신경 쓰셔서 밸런스를 맞추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괜찮은 리스팅 사진을 건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뭐 그 렌트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사실 프로페셔널 사진 기사 불러갖고 몇백 불씩 돈 들이시기 좀 아깝잖아요. 그럴 땐 이런 팁을 사용하십시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프로페셔널들이 쓰는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. 이 프로페셔널들은 사진을 찍을 때 창문을 다 커튼이랑 뭐 블라인드 같은 거 다 열어놓고 찍거든요. 근데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실내를 강조하면 창밖의 배경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빛의 그 양이 이 실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. 그렇다고 또 창밖을 강조하면 실내가 되게 어둡게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들은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놔두고 똑같은 앵글로 사진을 두 장을 찍습니다. 한 장은 실내에 맞춰서, 한 장은 바깥에 있는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맞춰서, 그런 다음에 그 두 장을 합쳐요. 그래갖고 한 장을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실내도 정말 깔끔한데 그 밖으로 보이는 창밖의 풍경도 너무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실 때 조금 더 사진을 좀 프로페셔널이 찍은 것처럼 만드시고 싶으시면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리스팅 올리실 때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.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,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많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